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개방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미국이 테헤란이 제시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며 공동 상명은 최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3국, 특히 미국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진행됩니다. 이것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의 공식 성명입니다. 그는 또한 테헤란과 마스카트가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경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에 미국인들이 있는 한 미국인들이 테헤란의 최후 통첩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란에서는 국민들에게 미국인들에게 복수하라는 대규모 정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고 주목해 주십시오. 미국이 6월에 체결된 이전 양해각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레바논에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심각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하루 종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란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타격을 이란에 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자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트럼프는 또 다른 인물을 옹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그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입니다. 그는 그의 업무에 전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이 부족하다거나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조국의 배신자들이며 그들은 반드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새로운 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요. 잠깐 시간을 내서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오랫동안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협정이 거의 준비되었고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밝히길 두 연안국 간의 협정이 수로의 운항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테헤란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려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드는 이란의 요구사항을 밝히며 미국이 자신이 보기에는 이전 약속을 어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은 이제 미국에게 정확히 그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란 핵 프로그램 축소를 위해 기꺼이 했던 양보를 이제 이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란 외무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휴전이 깨진 후 이란에 다시 부과된 제재, 특히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와 테헤란의 동결 자산에 대한 협상 재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자금 투입에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는 6월에 워싱턴과 체결한 상호 이해 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즉,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자산 동결 해제, 봉쇄 해제 등 이런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이란은 전쟁 전에는 완전히 열려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단지 열겠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욕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란이 본질적으로 6월 합의의 5조를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이 60일 동안 안전한 상업 선박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 합의에 대해 바로 그 해리 바바디는 그냥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5번째, 5조는 단지 지침만을 제시할 뿐 최종적인 실행 계획은 아닙니다. 이란과 오만 간의 새로운 합의는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반영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60일간의 합의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수의 상업용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만 영해를 지나지만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리 바바디는 이번 합의가 해협에 대한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평화 시기에 이 해상 통로를 정기적으로 폐쇄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리 바바디는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절에 체결된 그 합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합의를 두고 호들갑을 떨었고 해리 바바디는 우린 신경 쓰지 않는다. 6월에 뭔가에 서명하긴 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에 넘어가 공격을 잠시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그걸 지킬 생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약속하고 해협이 열려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원칙일 뿐이었고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적혀 있었을 뿐이죠. 신경 쓸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엔 이란, 오만이 있고 미국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과 오만이 준비한 협정에는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만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의 협상가들은 이 지역 국가들이 선박 검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며 요금 납부도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화물 가치의 5-7%를 징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3% 수준의 요금 부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쟁 전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즉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란 외무부 차관인 카잠 가리바바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합의는 상업 선박들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입항 시에도 출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과의 협상에서 원칙적인 상호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출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이란이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이란은 일부 선박이 오만의 영해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이란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잼 가리바바디의 말을 따르면 미국과는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미국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6월 중순에 서명된 양해각서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완전히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그 각서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2달의 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8월 17일에 만료됩니다.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해운 협회들은 유엔의 선박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관세와 수수료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에 대해 무려 8개의 주요 해운단체가 유엔과 국제해사기구에 공동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요금 도입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단체들의 공동 성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조치에 맞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국제 해운과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송비를 넘어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초래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전 세계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로 여겨주는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든 반응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란인들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인 대규모 공격을 취소해주기만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미국이 이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요청 이후 그 공격은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주 호되게 두들겨 패고 있지만 거래 성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준비를 했고 역대 가장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공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짜 언론들은 그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청했고 간청했지만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인용문 끝.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여러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타격을 이란에 가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럴 수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어쩌면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수단이 없고 탄약도 없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작전 이후로 미사일과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CNN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그들은 미국 군대가 핵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위해 거의 80개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고위 군 지휘관들이 백악관의 펜타곤의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고 경고했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탄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탄약은 남을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용하자면 방위산업체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공장과 제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도 같은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가 결국 피트 헥셋을 불러서 야, 탄약 비축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전쟁부 장관으로서 피트 헥셋의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갑자기 심하게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의 포탄이 부족하다고 입을 열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의 긴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들은 평소처럼 거짓되고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피트 헥셋이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우리의 공격을 포함해서
그곳에서는 하루도 채 안 되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그 나라가 언젠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작전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트 헥셋은 군대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소문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쓰는 대로 직역하자면 워싱턴 컴포스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담입니다. 인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최악의 언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의 가짜 보도가 정말 배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가 그 전에 말하길 미사일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군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입을 열고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에서는 탄약 부족 문제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탄약이 충분하다고 말했었는데 그냥 남아돌 정도로 많다고 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펜타곤에서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 스티브 파인버그는 미국 무기고를 보충할 필요성에 대해 부하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파인버그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무기 구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파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화난 전화를 받은 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는 탄약 부족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확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파인버그에게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약이 넘쳐나서 쓸 곳이 없을 정도라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부족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잘 기억하고 있듯이 전쟁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란의 항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란이 이미 여러 번 항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전쟁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주, 많아야 6주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아야 6주면 이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30번 이상 주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러 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지난 토요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들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열려있고 사실 아무도 그걸 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거의 준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내일 확실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런데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정복된 테헤란에서는 이란 정권의 선전기계가 만든 이런 복수심에 찬 광고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광고판들은 이란 국민과 외부 세계 모두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여전히 상황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너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약간은 러시아인들을 떠올리게 하죠.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요. 우리에게는 벌써 20년 동안이나 미국이 곧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왔죠. 미국의 외출을 본 적 있나요? 네, 곧 무너질 거예요. 달러도 곧 끝나고 유럽인들은 러시아 가스 없이 얼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번영할 거라고 하죠. 지금 테헤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러시아 선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수막의 핵심은 이란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복수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해주는 게 아니죠. 마치 이란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떤 협상에 애원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독립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